이름을 지우고 그게 누가 됐던 이 포트폴리오를 냈을 때 다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는 약간 차별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주니어 PM일수록 어떤 단어를 몰랐을 때 월급을 받고 일하면 그 단어가 뭔지 여러 번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은호 P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 창업팀에서 주니어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니어 PM으로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고민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점들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본인만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가 가장 네.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사람의 관점과 그거를 읽고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했던 제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세일즈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고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고민들이 많으신 PM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PM님은 정말 많은 신입 PM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셨을 네. 것 같은데 정말 기억에 남는 포트폴리오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포트폴리오가 각 페이지에서 내가 무엇을 검증하려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라는 그 기획 의도 그리고 왜 이거를 검증하려고 했는지가 되게 분명했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 이 문제를 풀으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이 고민을 잘 녹여낸 내용들이 이분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처음 작성했을 때 떠올려 보면 네, 사실 PM 포트폴리오를 어딘가에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대단한 프로덕트를 해보신 분이라던가 완성형 포트폴리오보다는 그래도 조금 차근차근 미흡한 걸 수정해 나갔던 포트폴리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민경님이란 이름을 지우고 그게 누가 됐던 이 포트폴리오를 냈을 때 다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는 약간 차별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구나를 보면 사실 그 제품의 특성들이 다 잘 드러난 거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순간 이게 무엇을 타겟으로 한 혹은 어떤 포지션에 정말 핏하는 사람이겠구나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에 녹아있는 지원자분을 정말 잘 어필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PM이 아무래도 JD를 보면은 신입 PM을 뽑는 회사는 좀 드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PM은 신입이 도전하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M으로 시작해서 PM의 뾰족한 역량들을 키워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PM과 함께 일하는 메이커들의 예를 들어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분석이나 그런 영역에서의 뭔가 경험을 좀 더 쌓으시고 PM으로서 그렇게 직군을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메인과 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자신의 이제 관심사고 직군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PM이라는 직군인데 이거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이 커머스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근데 PM도 하고 싶어. 근데 커머스에도 경험이 없고 PM의 경험도 없어.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동시에 커머스 PM을 노리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가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도메인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PM에 관련된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공감되는 게 사실 PM이라는 직군을 설정할 때 어디서 PM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같이 생각을 하면은 너무 문이 좁아지고 특히 신입 PM 분들에게는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서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쪽에서 일할 기회가 있거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또 어떤 상상이 되는 회사에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좀 그래도 내가 과거에 좋은 경험을 했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글로 써보는 거, 전 이걸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그거를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이제 정리하다 보면 점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글이 진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여서 거기서 한번 걸러내시고 편안하게 글로 쭉 정리가 되는 도메인에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PM 취준생 입장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에 그 이직 준비나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해야 되겠다라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PM 관련된 일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정말 부트캠프라던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본인이 PM 역량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서라도 어필을 해야 하든가 그동안 수업 하나라도 자기가 어떤 거를 끌어오고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을 숫자로 강조해보는 것 다시 지금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녹일 것 같고요. 어떤 PM이 되고 싶은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지금 관심 있는 서비스나 이 PM을 하고 싶었던 그 동기에 대한 Y를 떠올려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또 커피챗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선의를 가지고 대답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PM은 어떤 전공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으면 혼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많은 커뮤니티와 부트캠프를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야, 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주변 분들한테 계속 여쭤보고 네. 그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마음입니다. 네, 네. 특히 부트캠프 같은 데서는 또 좋은 게 혼자 이걸 고민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 뭐 더 시니어나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그 간단한 피드백이라도 받아보는 게 정말 사고의 전환이 됩니다. 같이 PM을 받아보는 분들이랑 그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가는 건 저는 정말 유의미한 경험인 것 같은 게 네. 그분들과 연을 유지하며 생기는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뭐라도 해보는 쪽이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그럼요. 네.